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20명대를 보였습니다. 21일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48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을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의대학교 현학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이동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100대 과제를 선정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코너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20명대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4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최근 직원 1명이 확진된 부산지방법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동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690여 명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 중 6명은 감염 원인이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집단 급식소를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급식소 2,900여 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대상은 기업체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로 운영이 중단돼 있는 시설과 이용 인원이 적은 시설은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시설 관리 책임자를 만나 시간별로 분산 이용해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종사자 방역 교육 등이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1일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예방접종 추진의 자문, 지원 역할을 하게 되며 시장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감과 부산경찰청장, 부산시 의사회장 등이 참여하고 부산시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도 신설했습니다.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을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장보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지난해 1월 국제관광도시 선정 이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도 이뤄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월 부산이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는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06억 원을 들여서 온 오프라인 기반 시설도 구축했는데요. 관광객들의 패턴과 요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 비짓 부산이라는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도 이어갔습니다.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과 관광 안내 표준화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 이거거든요. 19일에는 시민대상 온라인 보고회도 열렸는데 중심 내용 짚어주시죠. 부산시는 문화, 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회 해양 문화도시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15.4%에 그칩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최우선되고 있는데요.
부산이라는 브랜딩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외 매체에 부산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콘텐츠 발굴도 이어져야겠죠. 먼저 부산을 잇는 7개 다리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사업인데요. 광안대교를 더욱 아름답게 미디어 파사드로 꾸미고 교량 위 클라이밍을 설치해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영도대교와 남항대교도 특색에 맞게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바다 위 관광을 일상적으로 만드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러한 열린바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수륙 양용버스, 수상택시, 그리고 깡깡이 도성과 같은 해상관광체계 구축을 통해서 부산의 바다를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자 또 관광 매력물로 만드는 해상관광 활성화 사업, 또 부산의 해변에 공공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는 해양문화 공공 프로젝트, 부산을 1년 365일 연중 다양한 해양 레포츠가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포시즌 해양 레포츠 시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연중 이벤트가 계속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망미동에 아트빌리지를 만들고 불꽃, 마술 등을 주제로 한 대형 축제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다운 특화축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삼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와 부산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 야경 투어, 그리고 원도심 골목길 관광 면소화 등도 이어갑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관광을 위한 각종 기반 조성과 마이스 산업 연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사업이 끝나는 2024년 부산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LG 헬로비전 부산방송도 변화하는 관광 1번지 부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장보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도심의 안전과 여백을 확보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부산 진구 미래를 예측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이 거론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가치가 효율성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안전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런 기준 역시도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넘어 시민들의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밀폐되고 밀집된 도심의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내에서 로컬 텍트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발견해서 산밀의 어떤 공간에서 좀 거리를 둔 좀 이렇게 여백이 있는 그 공간의 어떤 재평 구조가 자리한다면 도심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대안들도 논의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서울 코엑스처럼 서면에 미디어 스트리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5개 광고물 역시도 단순한 전달의 기능이 아닌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스트리트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그냥 노출하는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그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와 더불어 부산 진구에서는 스마트 쇼핑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 쇼핑과 함께 스마트 기술과 AI 등이 접목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이 그런 어떤 광고의 매력을 보고 또 부산 진구로 몰릴 수도 있고, 부산 진구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사 기업들도 광고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종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19 이후의 각 정책의 방향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조명해보는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 반송 이동으로 가볼 텐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100대 과제를 선정해 15년 동안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통장이 중심이 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골목 게시판이 설치되고 마을의 모습은 감성 가득한 수채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 서로 어깨 기대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놓였고 오래된 마을의 숨결을 따라 마을 지도도 그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라떼 합창단을 꾸려 활력을 높이는 등 해운대구 반송이동은 주민들이 그려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의 그림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바꿔 나가는 게 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가 바꿔지지가 않으면 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또 갖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의 의견을 도출시켜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처음부터 골목길로 쫙 들어서 조금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주거지였는데 도시 재생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서로 만나서 이곳에서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서로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재생 사업은 그런 물리적인 사업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재생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물리적인 사업과 또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대학과 포럼 등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슈와 주민 리더를 발굴해 주민이 주축이 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먼저 반송이동의 얼굴부터 밝은 분위기로 변신합니다. 윗 반송역과 반송 큰 시장을 잇는 반송로 924번 길은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어린이 대신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놀이터는 문화마당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스스럼 없이 공간에 앉아 문화를 즐기며 쉴 수 있도록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매입한 35곳의 공폐가를 활용해 골목 문화센터와 골목 거점 아지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임대 주택을 조성하고 집수리 사업단을 만들어 집수리와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가져올 반송이동의 변화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접목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우리 마을에 없는 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공방, 그다음에 역사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그런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한 2, 3년 후가 되면 정말 더욱더 내가 반송에 살기를 참 잘했네. 참 우리 동네 정말 이렇게 변했나 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올해부터 주민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골목의 문화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200여 개 여성단체 협의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으로 공석이 된 단체장의 자리인 만큼 여성 문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공천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각별한 후보자 검증과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권자들에게도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거, 성인지 감수성을 망각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